저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원님. 어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가 언제인 것이냐에 네네. 대해서 30대에서 50대는 1919년, 70대 이상은 1948년, 20대하고 60대는 팽팽하고 경기, 인천, 호남은 1919년, TK는 1948년, 서울, 충청, PK는 팽팽, 민주당 지지층은 1919년, 국민의힘 지지층은 1948년. 저는 이런 조사를 왜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는 이 조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됐나? 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법적인 측면인데요. 이건 네.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한일 간의 논쟁이지 한국 내부의 논쟁은 아니었어요. 네. 뭐냐면 1965년에 네. 소위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이랑 일본 절대 안 된다. 숙적이죠. 숙적이다. 네. 가만히 안 두겠다. 네. 막 이랬어요. 예. 말로는 그랬지만 사실은 친일 경찰들부터 그렇습니다. 시작해서 다 반민특위 해산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1965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걸 하고 그때 MB가 고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반대 시위하고 그렇죠. 잡혀가고 뭐 맞아요. 이랬던 일이 있었어요. 65년. 1965년입니다. 그때 한일 기본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기본조약. 네. 근데 기본조약 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10년 8월 22일 및 이게 8월 22일이 경술국치 네. 그때잖아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아이고야. 라는 조문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대한민국 해석은 당초부터 무효입니다. 즉 이미 무효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네. 1910년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2일뿐만 아니라 경술국지는 8월 29일. 네, 8월 29일. 네. 그다음에 29일이네. 네. 1900년대 초반부터 뭐 네. 이런저런 조약들을 막 맺잖아요. 네. 조약들을 맺어가면서 한국의 주권을 그렇습니다. 사부작 예. 이렇게 뺏어 가지 않습니까? 월산과 조선의 주권이죠. 군대 대한제국의 네. 주권을 뺏어 가잖아요. 네. 근데 이미 무효라고 해서 이 이미가 그때부터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싹 다 무효다. 싹 다 무효다. 싹 다 무효예요. 그때부터 싹 다 무효예요. 따라서 이런 입장을 그러면 맺을 수가 있지? 싹 다 무효이기 때문에 싹 다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가 없네. 아니지. 싹 다 무효이기 예. 때문에 조선은 예. 국권을 뺏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이게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 주류적 해석이 우리는 그래서 불완전하게 네. 일본이 주권을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불완전하긴 하지만 대한제국은 1919년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까지 예. 군주정인 대한제국이 존재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1919년부터는 예. 공화정인 대한민국이 예.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 상해 임정에서. 예, 상해 임정에서. 예. 예. 그래서 1919년을 대한민국이 건국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럼 그전에는 예. 우리는 나라가 없었던 거냐? 그게 아니고 예. 나라는 계속 존속을 했는데 그렇죠. 그때까지는 군주정으로 예, 존속했던 것이고 예.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으로부터 공화정이 된 겁니다. 예. 근데 그것도 대통령은 어제 자유민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유민주와 공화주의는 다른 이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1919년은 자유민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화정.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측의 해석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1965년 시점에서 이미 무효인 게 뭐냐면 네. 1945년에 예.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예. 전쟁에서 진 때부터 무효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게 유효하다. 네. 조선이 맺었던 모든 것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1945년까지는 합법적인 조선 지배였다. 예.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측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근데 이게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미합의의 합의라는 걸 국제정치 용어로는 예. 미합의의 합의라는 걸 합니다. 자 각자 해석하자. 아,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서 한국 측의 네. 기본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네. 1965년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예. 기본 해석은 자 불법적인 일본 제국이 예. 대한제국과 예. 맺었던 모든
뭐 경술 협약 예. 뭐 등등등 예. 무슨 을미 예. 늑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 모두 불법이다. 즉 강도가 네. 와가지고 야 너 재산 포기 내놔. 신체 포기각서 써 하면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이 예. 모든 협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예. 1919년부터는 그 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고 예. 그 전까지는 네. 군주제인 대한제국이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예. 그게 역사적 사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예. 여기에서 갑자기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 건국입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 예. 1965년이 기본조약, 한일 간의 기본조약에서 네. 일본 정부의 공식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예.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제3자들이 이렇게 아니 뭐 일본은 이렇게 해석하고 한국은 이렇게 해석하네. 요건 그 국제정치학적 용어로 보면 미합이야 합이야. 각자 자국 내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국내정치적 있기 요소가 때문에 있어. 국내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예. 각자 그렇게 해석하라고 해. 예. 이렇게 됐던 겁니다. 네. 그렇게 국제정치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요. 일본 측 해석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우리는 일본인이다 이런 그게 주장을 김영삼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따져준 겁니다. 예. 법적으로 그 조약이 예. 기본 조약이 예.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준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법원은 2012년 판결에 2012년 판결, 그다음에 2018년 판결, 최근 판결까지 어떤 태도를 유지하냐면 네. 그때 맺었던 우리 1965년 그 한일 기본 조약의 예. 한국 정부 측 입장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네. 다 이거는 그 무효인 협약들이기 때문에 예. 당시에 일본국에서는 일본이 강제징용하거나 위안부로 데려가거나 했던 것은 전부 다 불법이죠. 불법이다. 네. 불법 강점이었고 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불법이다라고 예. 해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와 관련돼서 예. 지금 배상해라. 일본국이 배상해라. 미쯔비시 제철이 배상해라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제동원 판결. 예, 강제동원 판결, 예. 위안부 판결 다 이 판결을 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예. 대통령부터가 이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그러니까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제3자 변제 방식은 이상. 예. 그러니까 그 소위 극우들이 또는 보수들이 물고 빠는 예. 박정희도 하지 않는 해석을 이승만도 하지 않는 이승만도 해석을 하지 않고 박정희도 하지 않는 해석을 지금 대통령부터 소위 친일파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 네. 일본 정부 해석을 갖고 와서 야 무슨 소리야 니네 무식하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봐 지적 선민의식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 니들이 사실을 몰라서 소위 종족주의적인 감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국절 얘기를 하거나 또는 김영석 관장이 어떻게 했냐면 1919년에 시작해서 1948년에 끝났습니다. 건국이 네. 완성된 겁니다. 건국의 과정이었다. 뭐 이런 건국의 과정이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다음에 뭐 손기정은 왜 그럼 일장기 들고 뛰었어요? 얼마나 천박한 얘기인 줄 아세요?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어디서 아니 그런 말을 강도가 하는 칼 들고 예. 야 너 여기다가 일장기 붙여 예. 하면 합법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일본 국민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국제정치학적으로 그다음에 이 조약의 해설과 관련해서 유구한 전통을 가진 오랜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객관적 일본 정부의 해석을 따르는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가장 지적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뭐 애국자인 양 이야기하는 것 정말 너무 무식해서 저는 못 봐주겠어요. 들어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했다면 무지한 거고요. 알고도 얘기했다면 밀정인 거죠. 밀정이다. 네. 예. 모르고 얘기했다면 무지한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김태효가 모를까요? 알겠죠. 대통령은 몰라도 김태효는 알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본 정부 측의 입장을 선택한 겁니다. 낙하손해상 수상자답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부하내동하거나 또는 숨어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튀어나온 거예요. 썰물이 오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네. 예, 물이 그러니까 빠지면. 결정판이 저는 8월 30일 날 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출간되는데 검정 교과서인데
이때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유, 교육부가 확인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수차례 교육부를 상대로 네. 이 교과서가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오기 전에 현출되면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 전에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지금 교육부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면 지금 그 대통령실의 기조, 그 다음에 뭐 쭉 여러 그 역사 관계 단체들을 전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로 채우고 싹 다 채웠죠. 예, 그리고 교과서마저도 이렇게 하면 그냥 한국 시민 교육을 받으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일본 네? 정부 측의 입장에 따라 교육받으라는 거. 일본 정부 지금 극우 정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각한 극우입니다. 예, 심각한 극우 기시다가 정부예요. 지나고 나면 기시다보다 더 센 극우가 예, 오게 돼 있어요. 그 요새 이제 그 저 정부 측에서 이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 물밑에서 쓱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에서 동의 안 해주거나 여기 이렇게 안 되면 더 나쁜 사람 보냅니다. 나쁜 놈 뒤에 더 나쁜 놈 이런 얘기를